네, 드림님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죠? 아, 네, 오랜만입니다, 게들남님. 네, 저도 드림님의 이야기를 많이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자, 오늘 준비해 주신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일까요?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얘기는요, 제 친구 중에 이름은 이제 가명으로 할게요. 종수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 종수에게 일어난 이야기고, 어떻게 보면 되게 안타까운 일이고요. 아무튼 지금부터 그 얘기를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드림님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26년도 기준으로 한 5, 6년 전에 있었던 얘기예요. 그 당시 종수라는 친구가 제가 30대 초중반에 알게 된 친구인데 제가 그 친구를 알게 된 계기가 우연히 혼자 술을 마시러 가면서 그 친구를 만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혼술바 같은 그런 곳이었는데 제가 이제 가끔 혼자서 술 마시는 거를 좋아하고 해서 집에서도 마시는데 그 술집에서도 술을 즐겨서 마시는 편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술집에서 제가 혼자 술을 마시고 있는데 어떤 남자가 저한테 오더니 갑자기 같이 술을 한잔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이제 종수인데 솔직히 처음에는 되게 당황스러웠죠. 그래서 이게 이런 말하긴 좀 그런데 남자를 좋아하는 뭐 그쪽인가?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이 얘기 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되게 생각보다 젠틀하고 괜찮은 친구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조금씩 친해지게 됐고 그리고 종수가 그 당시에 인테리어 납품 사업을 하는 친구라서 겉으로는 되게 여유가 있어 보이는 친구였어요. 차도 포르쉐였고 저랑 술 마실 때마다 저 몰래 먼저 막 계산도 해놓는 경우가 많아서 저는 종수의 사업이 되게 잘 되고 있는 줄 알고 있었죠. 근데 어느 날 종수랑 술을 마시고 있는데 혼술바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데 종수가 고민이 있다면서 조금 심각하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 고민이 뭐냐면 이번에 알게 된 자기 여자친구가 있는데 그 여자친구를 계속 만나야 할지 말아야 할지 뭐 그런 고민이었어요. 종수가 고민하는 포인트가 여자친구의 직업 때문이었는데 그 여자친구가 스웨디시 마사지라는 걸 하는데 남성 전용으로 이제 마사지를 해주는 좀 퇴폐적인 곳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었대요. 종수가 연애 경험도 별로 없었고 또 지금까지 막 열심히 여자를 만나려고 노력도 하고 대시도 많이 했는데 결과가 안 좋아서 그러니까 연애가 좀 어려운 편이었대요. 그래서 이 여자친구를 되게 힘들게 만난 케이스였는데 그 여자친구랑 정말 잘해보고 싶어도 뭐 다른 건 다 좋대요. 근데 그 직업 하나가 딱 걸려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뭐 누구 이제 말할 사람도 없고 그래서 저한테 그렇게 고민을 풀어놨대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듣고 솔직히 좀 직업이 그렇잖아요. 뭐 일반적인 서비스직도 아니고 그래서 종수한테 야 이거 세상에 널린 게 여자다. 아무리 직업에 귀천이 없다라고 해도 내가 너 친구니까 해주는 말인데 이건 아닌 것 같다. 너가 훨씬 아깝다. 그렇게 얘기를 그 당시 해줬어요. 그러니까 종수도 역시 그렇지 하면서 어느 정도 수긍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였고 저는 종수가 그 여자랑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할 거라고만 알고 있었죠. 근데 그 뒤로 종수가 연락이 점점점 이제 뜸해지더니 뭐 그땐 일이 바빠서 그렇겠거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종수의 연락이 뜸해졌던 게 그 이제 마사지샵에서 일하는 여자친구랑 데이트를 한다고 연락이 점점 뜸해졌던 거고 뭐 둘 사이에 어떻게 합의를 봤는지는 뭐 저야 모르지만 종수에게 듣기로는 오래오래 잘 만나서 결혼까지 가겠다 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들었을 땐 뭐 어차피 종수 본인의 인생이니까 제가 뭐라고 할 입장이 당연히 아닌데 하필 많고 많은 여자 중에 꼭 그런 여자를 만난다는 게 종수가 진짜 좋은 앤데 너무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자꾸만 들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좀 지나고 사건의 첫 시작은 종수가 그 여자친구를 제한테 소개를 해주겠다 라고 해서 만났는데 그날의 사건이 좀 일어나요. 그날 와인바에서 종수랑 여자친구 그리고 저 이렇게 셋이서 술을 한 잔 마시고 있었는데 여자친구가 자리를 비웠을 때 종수가 저한테 이런 말을 딱 하더라고요. 지금은 여자친구가 마사지 일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알아보고 있다. 그래서 계속 만나는 거고, 한 1년 정도 만나다가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다. 그런 말을 저한테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말을 들으니까, 그래, 과거가 어떻든 당사자가 이해를 한다고 하고 하니까 저도 더 이상 말을 안 했고, 그냥 종수를 진짜 축하해주면서 그렇게 기분 좋게 술을 한잔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터진 게, 종수가 화장실에 갔을 때였는데 갑자기 종수의 여자친구가 제 옆으로 이렇게 다가오더니 저한테 번호를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종수 씨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하면서 제 허벅지를 이렇게 터치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너무 당황스러웠고, 진짜 갑자기 몸이 굳고 술도 확 깨고,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만 하시죠, 이렇게 하고 그냥 얼버무리면서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종수가 들어오니까 또 얌전하게 변하는 모습을 보고, 그걸 보고 되게 그 자리에서 말을 못했지만 충격을 받았고, 진짜 종수가 저 여자랑 엮이면 인생이 진짜 쪽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술자리가 끝나고 뭐 종수 여자친구랑 가버리고, 다음날 제가 바로 종수한테 전화를 해서 야, 혹시 여자친구랑 같이 있냐? 하니까 없대요. 그래서 제가 겪은 일을 다 설명을 해줬어요. 너 화장실 갔을 때 너 여자친구가 이런 행동을 했다. 하나부터 열까지 제가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말을 해줬는데, 종수가 그 얘기를 딱 듣더니 자기 여자친구는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다. 오히려 네가 뭐 여지를 준 게 아니냐, 네가 꼬신 게 아니냐 이러면서 저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들으니까 저도 되게 호의라고 하긴 뭐한데, 저도 솔직하게 얘기를 한 건데 그렇게 말을 하니까 저도 짜증나고 기분도 되게 나쁘잖아요. 그래서 오해받는 것도 억울하고, 그래서 야, 그래, 너 인생 너가 알아서 살아라 하고 전화를 끊고 종수랑도 더 이상 만나지 말아야겠다 싶어서 차단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거의 1년 넘게 종수랑 연락을 안 하고 지냈는데, 못한 거죠, 제가 차단을 했으니까. 근데 어느 날 제가 그 혼술바를 다시 가끔 갔는데, 사장님이 종수가 저를 찾고 있다면서 가게에 올 때마다 사장님한테 부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제가 오면은 뭐 여기 좀 전해달라, 저랑 연락이 되게 좀 해달라, 급한 일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솔직히 무슨 일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종수를 차단할 때는 되게 화가 많이 나서 그렇게 했는데, 시간도 좀 지났고 오해도 풀고 싶고 해서 제가 종수한테 차단을 풀고 먼저 연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종수가 저를 많이 기다렸다라고 하면서 만나서 얘기를 좀 하고 싶다 해서 다음날 호프집에서 종수를 만나게 됐어요. 그 호프집에서 종수를 만났는데 얼굴이 진짜 몇 년은 늙어 보이고, 진짜 어디서 뭐 노숙하다고 온 사람처럼 다크서클이나 눈두덩이가 쑥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냐, 왜 나한테 만나자 그랬냐 했더니, 종수가 그때부터 이제 자기 사연을 털어놓는데 저 무서운 말을 하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 제가 종수랑 연락을 끊고 종수가 여자친구 뒷조사를 한번 해봤대요. 근데 여자친구가 행동이 진짜 가관이었대요. 종수 말고도 만나는 남자가 진짜 최소 5명은 넘어 보이고, 그 여자친구는 그리고 단순히 그 마사지샵에서 일하는 직원도 아니고 여러 업소들을 오가면서 직원들을 관리하고 손님을 연결해주는 실장급 마담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저한테 번호를 물어봤던 것도 저를 고객으로 삼으려고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그걸 보고 종수가 진짜 너무 빡이 쳐서, 솔직히 맘 같았으면 당장이라도 찾아가서 막 뺨이라도 때리고 싶을 정도로 화가 났었대요. 근데 물리적으로 그렇게 해버리면 문제가 진짜 커져버리니까 이 여자친구한테 어떻게 복수를 해야 할까 고민을 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종수가 사업을 하면서 조금 가까워졌던 지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당시에 지인이 자동차 리스업을 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지인한테 부탁을 해서 한 일주일만 차를 빌려놓고 여자친구를 불러서 프로포즈를 하면서 그 차를 보여줬대요. 그리고 종수가 여자친구한테
나랑 결혼 약속하면 이 차 네 명의로 해줄 테니까 나랑 같이 살자 뭐 이렇게 프로포즈를 했대요. 여자친구가 되게 좋아하면서 종수의 프로포즈를 받아줬다고 그때 하더라고요. 그 후에 종수는 약속대로 자동차 명의를 이전해주기로 했고, 그 명의를 이전하려면 뭐 필요한 서류들이 있었는데 신분증 사본이나 뭐 인감증명서 같은 서류를 받아서 여자친구한테 이렇게 말을 했대요. 내가 매달 나오는 리스료는 끝까지 책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뭐 안전하게 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여자친구도 종수를 믿고 계약을 진행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종수의 복수는 종수가 3달 정도 리스료를 내주다가 일부러 연락을 끊어버리고 잠수를 탔대요. 어떻게 보면 좀 뭐 치졸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종수가 여자친구한테 복수를 하려는 방법이 바로 이 방법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종수가 그렇게 잠수를 타고 나서 리스료가 납부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리스에서는 계약자인 여자친구한테 독촉을 하기 시작했고, 그걸 아니까 여자친구가 종수가 본인을 갖고 놀았다 뭐 그렇게 생각을 했었나 봐요. 그리고 이제 진짜 문제가 생긴 게 그때부터였는데, 처음에는 뭐 여자친구가 종수한테 계속 뭐 부재중 전화만 하고 뭐 다른 액션은 전혀 없었대요. 종수가 너도 한번 당해봐라 뭐 그런 심정으로 전화도 안 받고, 나중에는 번호 이제 차단까지 하면서 계속 무시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진짜 이해가 가지 않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대요. 일단은 종수가 운영하는 사업체 규모가 뭐 엄청 큰 건 아니었는데 그래도 고정거래처가 4-5곳은 있었고 그곳에서 꾸준히 물량이 들어와서 회사가 운영이 되는 편이었대요. 근데 갑자기 그 중에서 2군데 거래처에서 갑자기 이번 물량만 끝내고 계약을 이제 보류하자 라고 연락을 받았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물어를 봐도 그냥 얼버무리기만 했다는 거예요. 종수도 너무 이상해서 그래도 거래처 사장님 가운데 제일 친하게 지내던 사장님한테 엄청 설득을 해서 만나게 됐는데, 거기서 그 사장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 얼마 전에 원청업체 담당자가 찾아와서 종수 씨네 회사랑 계약했던 조건을 보여달라고 하더니 다음 달부터 이 회사랑 거래를 끊어라 라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했대요. 그 사장님도 원청업체에서 물량을 받아서 일하는 하청업체 대표라서 뭐 정확한 이유는 몰라도 위쪽에서 거래를 끊으려고 하니까 그냥 뭐 이유도 안 알려주고 그냥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어이가 없어서 종수가 또 개인적으로 수소문을 해봤더니 그 헤어진 여자친구가 만나는 사람 중에 꽤나 사업을 크게 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그 사람이 뭐 돈은 물론이고 인맥도 엄청 넓은 사람이었고, 심지어 이 세상이 참 좁다 싶은 게 종수가 거래하는 거래처 대표들하고도 안면이 좀 있는 사이였다고 하더라고요, 그 남자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남자는 종수랑 거래하던 업체보다 위에 있는 원청 쪽 사람이었고, 종수랑 관련된 거래처들은 대부분 그 원청에서 물량을 받아오는 하청업체니까 뭐 거래를 끊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게 이제 종수의 생각이었죠. 결과적으로 거래처 한 곳 말고는 다 끊겨버렸대요. 그래서 종수 사업이 겉으로 보이는 것처럼 여유가 있는 구조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게 거래처에서 대금이 들어오면 그 돈으로 자재값이랑 뭐 직원들 급여를 이렇게 돌려막듯이 맞추고 있었는데, 갑자기 입금될 돈이 끊기니까 자재업체에 줘야 될 돈도 끊기고, 거기에 사무실 임대료, 뭐 차량 리스료, 뭐 직원 뭐 월급 이런 게 계속 나가니까 결국엔 직원들도 내보내고 사업체를 뭐 정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다 하고 나서 종수가 진짜 좀 울먹울먹 하면서 했던 얘기가, 본인이 여자친구한테 이제 복수를 했다라고 처음에는 생각을 했는데, 막 욕을 하면서 진짜 사람 하나 잘못 건드려서 내 인생이 망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충격을 받은 건 그날 술자리에서 본 종수의 모습이 제가 마지막으로 본 종수의 모습이었고, 그렇게 이제 술을 먹고 한 달 정도 지났나? 부고 카톡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장식장에서 듣기로는 종수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들었어요. 종수가
그 여자랑 이제 많이 지기 전까지만 해도 제가 볼 땐 진짜 괜찮은 친구였는데, 결과가 이렇게 돼서 너무 안타깝고, 그냥 그때 미리 헤어졌으면, 아니면 하다못해 이제 복수를 하지 말고 그냥 좋게 헤어졌으면 이런 상황은 없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그리고 그날 와인바에서 뭐 종수 여자친구랑 있었던 일을 저는 솔직하게 얘기를 한 건데, 그 얘기를 안 했더라면 뭐 종수가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까 하는 후회도 좀 들고, 종수가 저런 선택을 한 게 뭐 제 탓도 아예 없지는 않은 것 같아서 제 마음도 안 좋고 되게 씁쓸하고 그랬던 이야기라서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이기적이지만 이렇게 제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듣는 이제 시청자분들도 여자 혹은 남자를 만날 때는 정말 신중하게 만나셨으면 좋겠고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내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사람을 속인 대가를 치르려 했지만 결국 그 복수가 더 큰 화를 불러왔고 한 사람의 인생까지 무너져버린 안타까운 이야기였는데요. 물론 이 모든 일이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벌어졌다고 단정할 순 없지만 감정이 가장 격해진 순간에 내린 선택 하나가 얼마나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이 드는 그런 사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괴들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